네, 4월 1일 전후로 양도세 중과를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4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굉장히 눈치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사실 그 중과세 중과세 규제를 좀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손해를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보면요, 3월 31일 날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차이점.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사실 가능합니다. 단기 4년이나 준공공 8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시에는 장기 즉 준공공 8년 의무 임대로만 등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월 31일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년 준공공 의무 임대사업자를 내야지만이 향후에 양도소득세나 혹은 종부세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현재는 꼭 8년 준공공 임대 사업을 꼭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요. 다수의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최초 사업자 등록이 물건지별로 등록 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 춘천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추가 발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최초 사업자 등록이 물건지별로 등록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 살고 있는데 최초에 서울에 있는 물건지에다가 등록을 했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최초 등록이 타 지역에 이렇게 물건지별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두 가지 나누는데요. 물건지별로 했었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 발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초 사업자 등록이 본인 주소지 별로 등록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추가 발급이 필요 없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냥 임대하는 부분만 별도로 세무사하고 상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지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본인 주소지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사업자 등록 내실 때 꼭 유의하고 내시길 바랍니다. 또 3월 31일 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비과세 혜택,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 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비과세 조건에 대한 충족 시는 가능하고요.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 시 양도세 추징, 이 얘기가 뭐냐면요. 4월 1일을 기준으로요. 4월 1일을 기준으로 4년 임대와 8년 준공공 임대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중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인데요. 8년 준공공을 했는데 이때 주택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임대로 하고 1개의 주택이 기존 주택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 돼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1개의 주택이. 그럼 나머지 2개, 3개의 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이 미충족시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받았던 양도세 비과 혜택을 추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대 기간이 긴 8년 의무공공이죠. 의무임대 준공공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8년이 아니라 6년 만에 만약에 매각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추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양도세를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냈었을 경우에 이러한 기간, 의무 임대 기간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후에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지난 주택의 비과세 혜택. 결국은요, 주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는데 한 개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개가 4월 1일 전에 4년, 세 번째 거에 4월 1일 이후에 8년 준공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주택, 이게 4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4년이 지났을 때 비과세 혜택은요, 임대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한 거라서요. 한 개는 끝났고 4월 1일 이후부터 의무 임대 기간 기존에 그랬으면 4년이고 지금 현재 한다 그러면 8년이겠죠. 이 8년이 지난 이후부터에 대한 시점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 기간과 세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4년 의무 기간 지방세, 이런 것은 뭐냐면요. 취득세, 재산세. 즉 4월 1일 이전에 내가 주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는데 한 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두 개, 세 개를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4년 단기 임대가 그때까지는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게 끝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고 매각을 할 때 딱 4년 차에 되는 해에 의무기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세금이지 국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5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들도 뭐 법에 굉장히 그 의무 기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의도 했었는데 이 세법을 다루시는 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세무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왜 그렇게 이런 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국세라서 그렇습니다. 국세 기준치는 5년. 결국은 우리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꼭 5년 기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전에 단기 임대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4년이 아니라 5년 의무 기간을 지나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주택도 4년이 아니라 종부세나 혹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꼭 4년이 아니라 5년 의무기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명심하시고 어찌됐든 간에요. 내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큰 돈 안 들어가니까요. 주위에 있는 세무사님 찾아와서 자세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 요 5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세무사님과 상담이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연 5% 상환 조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 임대계약 기준에서 사업자 등록 후 최초 임대계약 기준, 그래서 1년 기준과 2년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시면은 이러한 뭐 혜택도 있지만 조금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5% 상환 조건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5% 상환 조건인데 꼭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5% 상환 조건을 꼭 지켜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 조건에 대한 기간, 기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임대사업자를 4월 1일 날 냈다라고 하시면은 최초 임대 계약 기준입니다. 만약에 올해 5월 1일 날 기존의 것이 다 끝나고 5월 1일 날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기존에 보증금 1억이었는데 요때 1억 2천이었다. 그러면은 요 최초 임대 계약이 기준이 되고요. 1억 2천에 대한 기준에서 보통은 1년에 대한 기간 기준이 없었을 경우는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요즘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지역들 임대 계약서 쓰실 때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은 보통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2년 기준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2년에 5%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 계약서에 1년이란 임대 기준이 적혀져 있었을 경우에는 1년에 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대 계약 기준, 그래서 1년 기준이냐 2년 기준이냐 많이들 따지시는데 1년 기준, 2년 기준이지만 실제는 임대 계약 기준이에요. 그래서 임대 계약서 쓰실 때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도표를 놓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